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의 명화로 만나다 두 번째 이 시간에는 벨기에의 유명한 화가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작품으로 사고력을 쑥쑥 키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시정지를 누르고 서로 이야기를 교환하며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그림 간의 공통점을 찾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내용을 나눠볼 수 있다. 두 번째, 나눠본 내용 간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어휘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찾아낸 공통점들을 적용한 르네 마그리트 같은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수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잘 탐색해 보면서 르네 마그리트처럼 나만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비슷한 것들끼리 두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어떤 점이 비슷했는지 말로 표현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르네 마그리트에서 찾은 공통적인 특징이 잘 적용이 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개의 단계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그림에 대한 분석력도 길러보고 또 분류라는 사고 기능을 통해 공통점을 찾아내보는 활동도 해보고 또 르네 마그리트의 규칙이 적용된 나만의 작품을 만듦으로써 창의적인 표현력을 그림으로 구현해보는, 재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화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는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인데요. 사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림이 명확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 있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만 단순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색깔도 굉장히 단순한 색깔을 씀으로써 그림을 더 차분하고 명확하게 어떤 표현을 하는데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 화가는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초현실이라는 말은 현실을 벗어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실제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자신의 꿈이나 생각을 반영하여 그 그림 자체의 내용을 전달할 때 비현실적인 장면 혹은 마법적인 장면 혹은 환상적인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화가들을 보통 초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화가를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거 영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장면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작가들, 이 작가들을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뤄볼 살바도르 달리라는 작가도 역시 이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이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호기심 불러일으키기 충분한데요. 왜냐하면 그림을 맨 처음에 딱 맞닿았을 때 막 웃음부터 나오기 때문이야. 저게 뭐야? 약간 비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저게 뭐지? 이러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림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처음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계속 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자체에는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르네 마그리트 그림 6장을 통해서 비논리적인 이 부분을 과연 이 친구는 왜 사용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또 어떤 비논리적인 규칙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장의 그림은 제 것은 아니고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6장의 그림을 조금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 그림들 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는 분류라는 사고 기능을 한번 경험해 볼 건데요. 그 분류라는 사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을 잘 관찰해 둬야 그림 간의 같은 점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장의 그림을 엄마와 이야기하며 또 아이와 이야기하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각적인 충격을 느끼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각적인 충격을 느끼면서 이 작가가 왜 이렇게 그렸을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그림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 작가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레슬러의 무덤이라는 그림을 보도록 하죠. 먼저 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하는 당혹스러운 점 있죠? 그 점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네, 지금 방 안에 방을 가득 채울 만한 엄청나게 큰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의 시각적인 충격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르네 마그리트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제목과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레슬러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보니 한 레슬러가 죽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니 방인 것 같아요. 방 안에 굉장히 큰 장미꽃, 이 장미꽃은 레슬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 레슬러가 없지만 이 방에는 레슬러가 해왔던 행적들, 레슬러의 추억들, 레슬러가 썼던 물건들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 방 안에 있었던 레슬러의 그런 행적들을 꽉 담게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장미꽃으로 비유해서 꽉 차게 이 방에는 이 레슬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어떤 점이 당혹스러운지 꼭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그렸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심금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점이 좀 당혹스러웠나요? 일시정지를 누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해 보셨나요? 저는 배경은 분명히 산인데 그 산보다 큰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술잔인가요? 유리잔이 있고 유리잔 위에 엄청나게 큰 뭉게구름이 유리잔에 살짝 살포시 얹어져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사실은 구름과 배경의 어떤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이 유리잔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네요. 이 심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 사실 이 심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 심금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요동친다. 막 마음이 울렁거린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 너무 슬퍼서 마음이 막 슬픈 마음이 막 드는 그런 상태. 이것을 내 심금을 울렸다. 내 마음을 동요하게 했다. 내 마음을 울렁이게 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심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 심금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과연 어떠한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니 뭔가 내가 현실에서 힘들었던 점들이 있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간 그 장소에서 음료를 하나 이렇게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멋진 자연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동했다. 내 마음이 변화했다. 내 마음이 울렁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꿈의 열쇠라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열쇠라는 그림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아래에 있는 해설 단어가 프랑스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못 읽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다가 해석해서 적어놨습니다. 계란 아래에는 아카시아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검은 여성화 아래에는 달, 중절모 아래에는 눈, 촛불 아래에는 천장, 유리컵 안에는 폭풍, 망치 아래는 사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제목과 그림이 일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렇더라면 이 마그리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전달하려고 했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그리트의 이 그림이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은 분명히 그것일 것이다 라고 단정해 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 이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해서 나는 쟤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쟤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 꿈의 열쇠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3가지의 그림도 해보세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붉은 모델 보시면 다리인 줄 알았는데 발목부터는 신발이 나와져 있는 아주 당혹스러운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합적 발명이라는 그림도 있죠. 약간 좀 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인어와 사람의 다리가 인어의 앞부분 머리 부분과 사람의 다리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6장의 그림 속에서 공통된 규칙을 발견하셨나요? 공통된 규칙을 발견했다면 2개나 3개로 나누어 보세요. 저는 레슬러의 무덤과 심금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그러한 크기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그린 그림이라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꿈의 열쇠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그림을 통해서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반어법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서 반어법, 거꾸로 이야기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다 라고 공통점을 발견했고요. 붉은 모델이라는 작품과 집합적 발명을 통해서 뭔가 비슷한 것들을 합쳐놨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결합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셨나요? 여기에는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공통된 규칙을 통해서 그림을 골라냈다면
그 그림을 왜 어떤 공통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분류했는지 분류 기준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 활동입니다. 빈 종이를 가져오세요. 색연필 혹은 사인펜, 연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가져오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찾은 3개의 르네 마그리트 규칙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당혹스러운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이게 뭐야? 되게 당황스럽네. 당혹스러운 점. 그 규칙을 잘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의 소재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그렸는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어떤 규칙을 적용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 소재를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는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세요. 사실 되게 쉬운 것들이 있죠? 르네 마그리트의 규칙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연필을 그려놓고 연필 아래에다 이것은 연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정답입니다. 이것도 정답이지만 이 이외의 규칙, 비슷한 것들을 결합해서 르네 마그리트가 한번 대보는 것,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크기 변화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 이런 규칙도 잘 적용해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 보고 또 그림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색칠도 칠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이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림을 액자에 한번 걸어서 보관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학습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